여전히 한국에서도 인기입니다. 특히 많은 한국인들은 트레이더스의 선전에도 불구 코스트코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토종 브랜드인 트레이더스는 다양한 카드 결제를 비롯 연회비도 없으며 한국 맞춤식 판매 전략을 강화하여 매장 수를 비롯해서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스 매장 수는 코스트코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 2030년에는 50개의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코스트코 매장의 약 2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국내 창고형 매장의 양대 산맥,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면이 나오는 가운데 코스트코가 트레이더스에 없는 연회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를 떠나지 못한다는 이유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트코와 휘어잡고 있는 미국 벤더들. 코스트코를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코스트코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벤더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는 코스트코는 비싼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특히 치즈, 우유, 계란과 같은 유제품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활용해 만든 2차 제품에서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갖습니다. 코스트코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수플레 뉴욕 치즈케이크는 양과 맛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비슷한 치즈를 활용한 홀케이크는 보통 전문 베이커리에서 최소한 4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스트코에서는 2만원이 안 된다는 사실은 놀랍죠. 맛이나 질을 생각해봤을 때 그리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은 코스트코 치즈케이크의 치즈 함량이 거의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치즈케이크라도 코스트코 치즈케이크는 원재료를 아낌없이 넣었다는 것인데 가격까지 저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치즈가 비싸나 코스트코는 미국의 크래프트나 각종 제휴사로부터 엄청난 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낮아지며 이것은 결국 타사들과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치즈 원재료를 확보하는 노하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코스트코가 치즈케이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마진은 10% 이하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코스트코의 평균 마진율을 15% 이하로 잡고 있기 때문이고 위와 같은 치즈케이크를 비롯해서 코스트코의 대표 상품인 로스트 치킨 등은 가격이 너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고객들은 많은 경우 치킨이나 케이크를 사러 일단 코스트코에 오기 때문에 훌륭한 미끼 제품이 되며 이는 코스트코의 높은 연회비를 거리낌 없이 지불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성비 미끼 제품으로 치킨, 피자, 불고기 치킨 베이크, 핫도그를 비롯해 푸드코트의 제품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코스트코는 이러한 다양한 미국의 벤더들을 통해서 커클랜드라는 괜찮은 퀄리티의 PB 제품을 생산합니다. 앞서 언급된 치즈케이크를 비롯해서 버라이어티 쿠키 등 국내에서 인기 제품은 모두 커클랜드 PB로 나갑니다. 이를 통해 베이컨과 같은 각종 육류 등을 제공받아 한국에서도 비쌌던 베이컨 가격의 차별화를 이뤄냈죠. 특히 와인의 경우에는 코스트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미국 와인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단가가 높은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가장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코스트코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와인은 국내에서도 가격이 유독 높은 아이템인데 코스트코에 방문하면 기존 와인 판매 할인점보다 많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스트코는 미국 와인 회사들에 대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미국 와인 공급에 더욱 특화됐습니다. 일부 와이너리의 경우에는 국내 와인 공급 딜러들보다 코스트코가 상위에 있기 때문에 와인 애호가들은 몇몇 미국 와인의 경우 미국 소비자들과 별다른 가격 차이 없이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와인 몇 병만 사더라도 연회비는 뽑고도 남는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코스트코를 떠날 일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조용히 음주를 즐기는 혼술족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코스트코 와인 매출은 매년 성장세를 타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제품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전 분야에 걸쳐 제품이 가장 저렴한 이유 중 하나는 직매입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통회사는 물건들을 전시한 다음에 팔리면 호불 형식으로 돈을 입금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만 코스트코는 많은 아이템에서 물건을 전부 매입합니다. 이는 벤더들의 납품 가격을 확 낮추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국에는 판매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벤더들도 자기들 제품 재고를 한 번에 가져가 버리는 코스트코에 어떻게든 입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팔고 남은 재고를 다시 걷어들여야 하기에 유통 물류 비용이 추가되는 반면 코스트코는 한 번 납품하면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이 코스트코를 만원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부르며 앞으로 전망도 밝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종 감성 충족과 소비자를 위한 기업. 코스트코에 가면 미국을 느낄 수 있다는 한 소비자는 자신은 미국 유학생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코스트코에 가면 특유의 냄새부터 매장에서 느낄 수 있는 미국 감성이 발길을 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브랜드 정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기 때문에 코스트코를 선호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폴로 랄프 로렌이지만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폴로는 가격이 저렴해도 폴로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폴로는 인도네시아에서 가품이 많이 생산되어 공급되며 그것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선 정품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미국의 폴로를 도용한 상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통되는 가짜 폴로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너무 저렴한 폴로는 꺼려지기 마련이기도 하며 인도네시아산은 특히 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코스트코는 미국의 초대형 의류 벤더들과 계약을 진행하며 그들은 정품 라이센스를 갖습니다. 만약 단 한 건의 가품이라도 나온다면 코스트코와 각종 소송전을 비롯해서 공급도 끊기게 되는 것이므로 코스트코에 가품을 공급하는 벤더는 제로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알려져 있으며 많은 이들은 코스트코의 각종 브랜드 제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어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부 명품 등이 심지어 백화점에서도 가끔 가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가품 여부도 고객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만의 감성이 단지 매장만 똑같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트코의 각종 정책은 아직까지도 한국의 어떤 기업도 흉내 못 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한 제한 없는 환불 제도는 유명합니다. 환불 조건도 단지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도 이러한 제도를 갖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 가전제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제품도 많은 것으로 봐서 이러한 내용의 계약에 합의를 해야 코스트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국내의 어떤 쇼핑몰도 이와 비슷한 제도는 없습니다. 심지어 매년 내야 하는 연회비도 코스트코 매장에서 환불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우선을 사명으로 한다는 코스트코 특유의 모토는 아직까지도 많은 소비자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코스트코가 트레이더스와 빅뱅에도 웃는 이유. 하지만 이런 트레이더스와의 정면 승부가 코스트코의 아성을 흔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코스트코는 트레이더스가 급성장해서인지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약 22%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트레이더스 매장 등 창고형 매장의 출혈 경쟁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더스는 스타필드와 동시 입점시키는 전략도 구사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약 50개까지 매장을 늘려나가 코스트코를 압박하며 토종 브랜드의 위용을 떨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국내에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지만 미국 본토에서 매우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유의 아이템을 공급하고 한국 내에 유통하면서 버티고 성장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아마존이 버티는 미국에서 꾸준하게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했으며 여전히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장을 보러 가지 않고 코스트코에 와서 대량으로 묶인 제품들을 한 번에 구매해서 집에 저장해놓고 쓰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훨씬 튼튼하게 한 것이죠. 결국 코스트코는 코로나를 맞아 오히려 타국에서는 사재기나 대량 구매로 더욱 성장세를 맞은 것입니다. 한국인은 온라인이 워낙 발달해서 올해는 다소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강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힘을 보태면서 결국에는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창고형 매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스는 매장 확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업이익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데다가 트레이더스가 성장하는 만큼 자사기업인 이마트의 매출 감소도 있어서 우선은 확장에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트레이더스도 한국 제품의 차별화와 다양한 결제 방식, 연회비가 없는 장점을 부각하며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는 경쟁으로 인해서 한국형 창고 매장들이 급팽창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이들은 코스트코의 장점이 여전히 건재하므로 쉽게 멤버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자신했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제 투약도 모두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밤 폭스뉴스 터커 칼슨 투나잇의 화상으로 출연해 지금 나는 약을 먹지 않는다며 약 8시간 전부터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주 튼튼한 상태라고 거듭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에 전화통화가 아닌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월터 리드 군병원에 입원해 사흘 간 치료를 받았다. 그동안 그는 리제네론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와 함께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스테로이드 소염제인 덱사메타손 등을 투약받았다. 특히 리제네론의 치료제에 대해선 7일 트위터에 영상 메시지를 올려 믿을 수 없었다. 즉시 상태가 좋아졌다며 나를 치유했다고 극찬한 바 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입원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스스로 활력 있게 느껴지지 않았고 미국의 대통령답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급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으며 하루 만에 컨디션을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진이 내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흘 반 정도 입원하게 했지만 나는 둘째 날부터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느꼈고 병원을 떠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메시지를 통해 건강을 과시하고 있지만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직 확실한 완치 판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또 받았다고 밝혔으나 결과를 모호하게 언급했다. 그는 다시 검사를 받았다. 숫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난 다시 검사를 받았고 내가 바닥에 있거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누운 안색이나 숨가쁜 목소리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폭스뉴스 인터뷰 중 말을 멈추고 목을 가다듬거나 가볍게 기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CNN 방송 등은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 대통령이 숨쉬기 불편해 보일 때가 있으며 여전히 건강 정보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앤서니 파우치 미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회복할 때 기침 증상이 지속될 수 있고 심지어 회복한 후에도 한동안은 가벼운 숨가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를 더 투약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완치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받은 재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폭스뉴스의 터커 칼슨 투나잇쇼에 출연해 지금 나는 약을 먹지 않는다. 8시간쯤 전부터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과 의사인 마크 시젤과 인터뷰를 하고 자신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또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검사를 받았다. 숫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난 다시 검사를 받았고 내가 바닥에 있거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이런 발언을 두고 못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토요일인 10일 또다시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그들은 며칠에 한 번씩 검사한다고 했다. 그는 어디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는 모른다면서도 매우 전염성이 강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진짜 튼튼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첫 TV 방송 인터뷰로 화상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밤 백악관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사흘간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동안 그는 리제네론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와 함께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스테로이드 소염제 인덱사메타손 등을 투약받았다. 그는 토요일인 10일 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군중을 상대로 연설하고 월요일인 12일에는 플로리다주에서 유세에 나선다. 트럼프 공개 행사에 2,000명 초대. 미국 백악관이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 행사에 2,000명의 참석자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진료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코니에서 원격 연설에 나서긴 하지만 부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9일 미 CNN 방송은 지난달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2,000명의 손님이 백악관에 초대됐다고 이 행사에 대해 잘 아는 한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 개최하는 첫 대면 행사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사우스론의 군중을 불러 법과 질서를 주제로 대면 행사를 열며 모습을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2일에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샌퍼드 국제공항에서 유세를 하며 선거전을 본격 재개한다. 이는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에 발이 묶인 채 여론조사상 열세를 극복할 모멘텀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데 따른 다급함에서 나오는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완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백악관 행사에 대규모 군중을 불러 모은 것을 두고 제2의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로즈가든에서의 에이미 코니 베러 연방대법원 지명식 행사가 백악관 주변 코로나19 확산 징후지로 지목된 바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몸 상태가 매우 좋다는 본인의 설명에도 불구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CNN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초청받은 2,000명이 설령 다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또다시 주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 계획을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은 CNN의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체온 점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그의 지지자들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가 선거운동을 재개할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